새로운 연구 결과가 한국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단 한 스푼의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60세 이상 노인의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실 겁니다. 꿀 한 스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의료계를 놀라게 했고,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67세의 건강한 남성이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다음날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점은 뇌졸중을 겪기 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심각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에 약간의 피로감,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손발이 차가운 증상, 가끔씩 가벼운 저림, 혹은 밤에 잠들기 어려운 것. 이 모든 것이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몸의 혈관이 배관 시스템이라면 60세 이후에는 그 배관들이 녹슬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으며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며 심장과 뇌가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꿀을 섭취한 후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했는데, 이는 의사들조차 놀라게 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꿀은 혈관벽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내피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뇌졸중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꿀, 올바른 시간,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이제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꿀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내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꿀이 혈관에 미치는 기적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내용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언제 섭취해야 하는가? 혈당을 높이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진짜 꿀이고 어떤 것이 가짜 꿀인가? 그리고 특히 단 한 방울도 섭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제 목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며 여러분의 진료 기록에서 뇌졸중이라는 두 단어를 결코 듣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저에게서 적지 않은 분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역설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평범한 단맛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꿀이 혈관을 회복시키고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단지 빈말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몸에 정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수년간 피로불면, 수족냉증으로 고통받았던 바로 그분들이 뚜렷하게 느꼈던 꿀의 5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달콤하면서도 치유 효과가 있고 하루에 한 스푼만으로도 혈관을 회복시키고 숙면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차에 타 마시거나 일시적인 감기 예방에나 쓴다고 생각했던 꿀 한 스푼이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8주 동안 검증하고 국립영양학 저널에 그 결과를 발표할 만큼 강력한 치유 시스템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결과, 실제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말하겠습니다. 혈관의 탄력성 회복. 우리 모두 알다시피 50세 이후에는 혈관이 낡은 고무호스처럼 점차 굳어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일해야 하며 뇌에는 피가 부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쉽게 어지럽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꿀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과 같은 특별한 화합물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모세혈관 주변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는 두 조용한 일꾼입니다. 그 결과는요,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더 가벼워집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손이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아요. 라고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꿀을 섭취한 지 단 8주 만에 혈관 경직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는 평균 약 4년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혈압 안정과 신경 긴장 완화. 어느 날 저녁 그냥 쉬고 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교감 신경계가 자극받아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꿀은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높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늦추며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몸의 생체 리듬을 부드럽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의 한 남성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고 밤만 되면 잠들기 어렵고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저녁에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편안하게 잡니다. 아내가 제 안색도 일할 때처럼 다시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면 혈관도 스스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면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생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이중 효과이며 다른 어떤 식품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방어막 형성 겨울에는 집안의 한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온 가족이 감기에 걸립니다. 50세 이후 우리의 면역 체계는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지만 꿀은 그 방어 군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억제할 만큼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또한 꿀은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는 주력군인 백혈구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잦은 감기 오래가는 기침 가벼운 인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병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은퇴한 교사분은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저는 1년 내내 부비동염을 앓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겨우 꿀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예전처럼 계속 약국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방의 힘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매우 분명합니다. 에너지 증진 하루의 피로 해소. 어느 날 아침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몸이 에너지를 제때 흡수하지 못하거나 식후 가벼운 저혈당 때문입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달리 꿀은 천천히 하지만 고르고 더 오래 흡수되어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 마시면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처럼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한 은퇴한 버스 기사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쓰러져야 했어요. 이제는 꿀물만 마시면 저녁까지 정신이 맑아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개선, 밤 동안 모든 세포 치유, 깊은 밤의 잠은 노년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 2, 3시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했을 때입니다. 꿀은 이완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하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더 깊고 중단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꿀은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꿀차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딸의 말을 따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에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숙면은 혈관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 요약하겠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한 스푼, 오후에 한 모금 잠들기 전 한 잔을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몇 주 후에 여러분의 몸은 가벼워진 발걸음,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손, 상쾌한 정신, 그리고 뒤척이지 않는 밤잠과 같은 쾌적한 신호로 응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꿀이 왜 그런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즉 4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혈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을 명확히 알 때만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일 매시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60세 이상이 흔히 겪는 모든 질병, 즉 고혈압, 뇌졸중, 기억력, 감퇴부터 다리 저림, 무릎 통증, 불면증까지 되돌아보면 공통된 한 가지, 즉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후의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점차 손상되고 있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낡은 집의 배관처럼 40세 이후 우리의 혈관은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됩니다. 그 후 매일 미세한 플라크가 쌓입니다. 점차 그 통로는 좁아지고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며 그 결과로 일련의 조용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걷다가 다리가 무거워져 마치 혈액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멈춰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잠들기 어렵거나 잘 잊어버리거나 또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약해지고 있는 순환계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한국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혈관경화 징후를 보이지만 대부분은 나이로 인한 사소한 증상으로 생각하여 진단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안일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심장혈관 전문의로 일하는 황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탄력 있으며 깨끗합니다. 하지만 60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혈관은 진흙으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과 같아서 항상 막히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사고는 차가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뇌, 심장, 그리고 삶 자체입니다.
제가 혈관에 대해 말씀드린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해 보면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전주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꿀 한 스푼을 노년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만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72세의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고 식물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삶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절뚝거렸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때로는 경련 때문에 한밤중에 깨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매일 가볍게 걷기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내딸이 시골에서 직접 딴 야생꿀 한 병을 보내주면서 작은 쪽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딱 한 스푼만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아침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다리가 덜 무거워지고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밤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는데 이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달 후 이웃이 방문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 젊어지셨네요. 피부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제 몸이 이 단맛을 좋아하나 봐요. 그 단맛은 입맛을 돋울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쳐있던 순환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일 단 한 스푼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면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덕분에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꿀의 치유력 뒤에 숨겨진 과학적 이유, 즉, 그 달콤한 꿀 한 스푼을 섭취한 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구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꿀은 단 음식이 아닌가요?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하잖아요. 네,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역설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해를 끼치는 정제 설탕과 달리 천연꿀은 설탕 이상의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꿀 한 스푼에는 180가지가 넘는 활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가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두 가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들은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을 배관의 내벽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염증이 생기면 이 내벽이 거칠어지고 부어올라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배관공처럼 내벽을 매끄럽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둘째,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생물학적 보호자입니다. 이 효소는 몸에 들어가면 소량의 과산화수소 생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를 죽일 만큼의 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이유이며 혈액을 더 깨끗하게 하고 혈관벽에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꿀은 혈관 내피, 즉 혈관벽 안쪽을 감싸고 있는 세포층에 직접 작용하여 혈액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입니다. 이 층이 건강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모든 세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60세 이상의 한국인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공복에 천연꿀을 섭취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결과는요,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했고 혈관 염증 지수는 12% 감소했으며 특히 혈관벽의 탄력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 나이는 평균 3.8세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고 현대 의료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실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꿀 한 번 마셨다고 건강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루하루 계속한다면 몸은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잠을 더 잘 자고 혈압이 더 안정되는 등 뚜렷한 신호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꿀 한 스푼이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섭취된다면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60세 이후의 혈관 기억력 수면, 그리고 평안한 삶을 위한 자연적인 회복 도구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꿀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하루 중 꿀을 마시는 3가지 황금 시간대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부엌에서부터 치유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꿀이 정말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느낌일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한국의 두 최고 의료기관에서 수행된 사람 대상 연구 하나와 동물 대상 연구 하나, 2가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2022년 서울대학교의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임상의학과 영양학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과학자들은 60세 이상 80명을 초대하여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공복에 천연 프로폴리스 꿀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식단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8주 후 결과는 의사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꿀을 섭취한 사람들은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혈관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했습니다. 즉 혈관이 57세 때처럼 더 유연하고 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혈관 염증이 CRP 지수를 통해 12% 감소했는데 이 지수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을 추적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류량이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몸 전체로 더 쉽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기계로 측정한 명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21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동물 구체적으로 고지방 식이를 통해 노인성 동맥경화 상태를 모방한 늙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 쥐그룹의 식단에 4주 동안 꿀을 추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중 중성 지방이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혈관을 막는 주된 지방 유형입니다. 혈관 내 강력한 염증 유발 단백질인 TNF-알파가 1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실험실에서 나온 실제 수치들이며 꿀이 단지 달콤한 식품이 아니라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한 강력한 보조제임을 증명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섭취할 때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꿀을 마셔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꿀이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노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 이때는 몸이 긴 잠을 자고 난 후라 위가 비어 있고 혈액순환이 느리며
혈압이 아직 변동하는 시간입니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혈관과 소화기에 부드러운 시동 신호와 같습니다. 강조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꿀 속의 귀중한 효소, 특히 항균 작용을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며칠 후에는 이른 아침에 손이 더 따뜻해지고 머리가 더 빨리 맑아지며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 이때는 많은 분들이 나른하고 졸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밤에 잠들기 어렵게 할 수 있는 커피 대신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이나 계피, 약간을 더한 따뜻한 꿀차를 마셔보세요. 레몬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꿀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이것은 많은 의사들이 잠들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권하는 비결입니다. 너무 달거나 진하지 않게 따뜻한 물에 꿀작은 스푼 하나를 타서 마시면 몸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데 이 두 호르몬은 여러분이 깊고 쉽게 그리고 끊김없이 잠들도록 돕는 자연적인 호르몬입니다. 제 친구 중 64세인 한 분은 예전에 새벽 2, 3시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매일 밤 꿀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까지 계속해서 잠을 자고 더 이상 잡다한 꿈을 꾸거나 갑자기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꿀을 섭취할 시간을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릅니다. 같은 꿀이라도 고혈압이 있는 분은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 손발이 차가운 분은 생강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체질에 가장 적합한 섭취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아침 공복에 꿀을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여 드십시오. 레몬은 혈관 수축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변동하는 그룹에 속하신다면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 스푼 미만으로 제한하고 주식 후에 섭취하십시오. 공복에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꿀을 채소나 현미밥이 많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가 느려져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발이 자주 차갑고 몸이 약하며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꿀을 따뜻한 생강물에 타서 드십시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조합이지만 많은 현대 의학 의사들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열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꿀을 차가운 물에 타거나 매실 추출액을 추가하여 점심이나 시원한 오후에 드십시오. 이것은 몸에 열을 내리고 기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위가 약하거나 복통이 잦다면 진한 꿀을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꿀이 더 쉽게 흡수되고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합리적으로 습관을 조절한다면 매일 꿀 한 스푼은 억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의 치유적인 삶의 리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꿀을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을 더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친척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꿀 한 스푼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께서 작은 꿀 한 스푼에 담긴 기적을 어느 정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꿀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옷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듯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심지어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첫째, 1세 미만의 영가. 많은 가정에서 아기가 콧물을 흘리면 어른들이 감기 치료를 위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꿀은 순수하더라도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소화계는 이를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아 극히 위험한 중독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 가벼운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과 달리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매우 엄격한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이라 할지라도 꿀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수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피하거나 전문의의 감독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 혈압 강화제, 혈액, 희석제, 항근고제 또는 와파린과 같은 약물로 치료 중이시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꿀이 이러한 약물의 효과나 몸의 흡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꽃가루나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꿀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은 발진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만약 꽃가루나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꿀을 마신 후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마시면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사람. 꿀이 천연 설탕이긴 하지만 여전히 설탕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약 25~3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간이 꿀에 함유된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혈중지방 증가, 지방간 또는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 꿀이 매우 좋더라도 올바른 사람, 올바른 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은 대중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꿀을 섭취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하더라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섭취 방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꿀을 마셔봤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분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꿀의 효능 대부분을 잃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는 노인분들이 꿀을 섭취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 꿀을 끓는 물에 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의 귀중한 효소 거의 전부를 파괴합니다. 특히 항염혈관 청소 면역 증강 능력이 있는 카탈라제와 글루코스 산화 효소 같은 효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면서 그렇게 해야 깨끗하고 효능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모든 효능을 잃고 설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꿀을 2~3스푼씩 바로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위장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설탕이며
빈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산을 증가시켜 속쓰림 복통, 하루 종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묽게 희석한 작은 1스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꿀은 기력 증진제가 아니며 많을수록 좋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꿀 구매. 많은 분들이 슈퍼마켓이나 온라인에서 꿀을 구매할 때 색이 예쁘고 가격이 저렴하면 바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꿀 제품들이 설탕, 향료 또는 옥수수 시럽으로 희석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간 섭취 시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 방울 떨어뜨려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꿀은 물처럼 퍼지지 않고 천천히 한 줄기로 떨어지며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또한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포도당, 시럽이라는 단어나 성분 목록이 너무 길다면 그것은 순수한 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한다면 여러분은 꿀이 진정한 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효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작은 꿀 한 스푼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60세 이후의 건강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놓쳐버린 기회가 될 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며 단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총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효능에 대해, 연구에 대해, 사용 방법에 대해,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관 상태를 되돌릴 수 있고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다리 통증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고 매일 아침 몸에 돌덩이를 짊어진 듯한 피로감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단 한 스푼의 꿀에서 시작됩니다. 한 스푼이 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스푼은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작고 꾸준하며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건강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만이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 자매 또는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는 이웃이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조용히 다가오는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지만 극히 중요한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건조한 전문 지식이 아닌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실생활에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 주도적인 삶,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삶을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자유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을 즐기기 위해 건강하게 사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는 교육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정보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과정에 있으시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